네, 썰픽 보시죠.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전국위에서 의결한 개정 당헌 효력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된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되기를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화보 속 안철수. 프린트 오버사이즈 니트와 톤 뿔테 안경, 체크 팬츠를 입은 이 사람은 바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평소 정치권에서 보던 모습과 정말 다른데요. 지난달 정치 입문 10주년을 맞아 한 월간지와 찍은 화보입니다. 안 의원은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선한 외모 때문에 정치적인 공격도 당했다며 황무지에서 보호장벽이 없던 당에서 10년을 버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저는 300명 의원 중에 거의 아마 유일하게 풀코스 마라톤 뛸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풀코스 뛴다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증명을 한 거거든요. 안 의원은 자신은 마라톤 풀코스를 뛸 정도로 강인한 사람인데 외모가 선한 편이라 외유내강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오늘 속보로 나왔습니다. 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에 따라서 절차 없이 전진석 비대위가 들어섰다라고 한 건데요. 아까부터 이 얘기를 길게 하자고 했던 김병민 비대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예상외로 결정이 빨리 나와서 저도 예. 좀 놀랐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3차, 4차, 5차에 대한 가처분 각하 기각 처리가 돼서 일단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착되고 이 위기 상황들을 빠르게 수습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비대위 들어서고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는데요. 그래서 기자님들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중간에 또 자초될까 봐 싶어서 예. 그런지 오늘 이제 연락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드디어 비대위가 순항하는군요. 좀 어려운 당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주셔서 가처분 때문에 곧 잘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전략을 안 하다가 이제 전 라이브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꾸준히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감정 싸움, 기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건데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지리한 뭔가 내적으로 이런 법적 분쟁의 과정들은 다 뒤로 물리고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좀 당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오늘 법원의 가처분 그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당헌 개정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에 근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헌 개정에 의해서 설립된 비대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 삼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소급 적용 문제가 혹시나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거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그건 쟁점이 아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윤리 결과가 또 주목이 되는데 윤리가 조금 이제 어깨가 가벼워진 셈이잖아요. 예. 만약 오늘 가처분이 인용됐다면 비대위가 또 한 번 좌초되면서 윤리위가 상당히 무리수를 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윤리위가 과연 오늘 저녁에 어떤 결과로 이준석 대표 징계를 처리할지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까지처럼 외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SNS에 밝혔는데 향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1차 가처분 신청 때는 누구나 안 된다는 그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번에는 무난히 인용될 거라는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되면서 야 이거 정치 평론하는 거 큰 의미가 없구나 생각을 오늘 정말 많이 했고요. 저희 5명 중에 유일하게 법대 출신. 그런데 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 이준석 대표의 사고 실험에 그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각하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의 사고 속에는 그리고 실험 속에는
당연히 이 기각과 각하되는 것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에 맞춰서 이제 플랜 뭐 B, C, D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로 뭐 본인의 정치적 행보들을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정치 처음 들어왔을 때 그 YS 때 청와대 계셨던 분의 말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원래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헬기 타고 산에 올라갔다가 맨발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당대표 됐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막 정말 헬기 타고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신발 벗고 맨발로 권력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 10년 동안 맨발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맨발로 다시 살게 되는 거고 본인의 역할로 다시 되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방향 옵션대로 하나가 이제 벌어진 거고 뭐 본인이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 풀어보면 외로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예. 정말 외로웠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노원구 옆에 도봉구에서 같이 맨발 벗습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저는 이준석을 모릅니다. 아니 자꾸 노원보다는 외롭고 상대적으로 강조를 광주지. 하셨는데 그 바로 지역구가 옆이잖아요. 아, 도봉갑하고 그랬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노원병 옆인데 아, 잘 네. 모르시면서 그래서 위원장을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저는 노원 쪽으로는 머리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 떨어지자마자 이준석은 방송에서 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TV에서 이건 TV에서 그 봤습니다. TV에서. 거기가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고요. 저희는 동부간선도로를 두고 이렇게 또 방진이랑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강진이랑 알겠습니다. 2차 이준석 행보 응원합니다. 그 네. 결정이 어쨌든 간에 그 자율적 정치 결사체인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원 개정을 어쨌거나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자율적 정치 결사체인 정당의 결정이라 그것을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까지도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인용했다면 저는 각 정당들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혼란에 빠져 있고 당원 당규를 정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이렇게 세밀하게 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예. 그런 우려가 해소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이준석 쫓아내기가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솔직히 감정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 싸움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자기의 정치 험로를 앞으로 뚫고 갈 것인지 많이 좀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 그중 한 명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윤리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의 이유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밤 늦게 출석하라고 일단 윤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당원권 정지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혹시 더 세질까요? 그래도 비대위원이시니까. 진짜 모르겠는 게 비대위에는 윤리위 상황들 공유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건뿐만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에 관련된 건 등이 이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 잘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제 윤리위에 올라온 건데 예. 과연 그 안에서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들은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논란이 돼서 추가 징계를 하려면 이거보다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논쟁들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법원의 가처분이 어차피 인용될 거니까 인용되기 전에 윤리위 열어갖고 징계 때리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들 하셨는데 해석의 여지였던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이 그래도 법원의 판단을 순차적으로 또 구하고 윤리위는 여러 정치적 해석과 고려 없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들어요. 오늘 윤리가 6일 예정돼 있는데 윤리 뒤에 판결을 내리면 법원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 이후라고 예고를 했는데 딱 윤리 앞두고 판결을 낸 것 같아서 법원도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다분히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추가 징계의 정당성이 과연 있느냐 뭐 양두구육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게 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품위를 송사시켰다라고 추가 징계를 한다는 건 그냥 저는 큰 틀에서 이준석 쫓아내기의 일환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스스로 정당성을 강변하나 그 정당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관객들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는 이미 판가름이 난 상황이라고 보고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윤리위에서 어떤 그 결정, 그 지난번보다 더 가혹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예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출석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이거대로 또 다른 어떤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존중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 판결에 터잡아서 윤리가 어깨가 가벼워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 추가 징계의 항목이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또 말을 너무 거칠게 했다, 뭐 양두구육이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까지도 징계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윤리위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그 위로 올렸다 그러면 윤리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정치적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설령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그냥 올렸다고 하더라도 윤리위가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윤리가 하나하나 다 감시하면서 이건 옳고 그르고 이건 맞고 틀리고를 다 판단하는 최상위 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계속 정치적이다. 이게 무슨 뭐 법원 꼭대기에 있는 가장 최상위 기관이냐라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가 징계는 오히려 윤리위가 훨씬 더 무게감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정당 역사에서 아주 나쁜 사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아마 윤리위는 징계에 대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신분으로 그 당시 있었던 무게감, 그리고 유준석 전 대표로서 있었던 무게감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법원의 판단들이 좀 구해졌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무게감에 대한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또 생각보다 윤리의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할 것 같으면 이 XX 쪽팔린다도 징계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박원석 의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당내에서 다른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당, 저는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의 발언 징계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바지라도 벗으란 말입니까에 대한 징계도 함께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당이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했고요.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이제 아까 사진 보셨으니까 그걸로 뭐 얘기가 다 됐을 것 같고요.